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송철호 울산시장의 특수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실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그리고 송병기 경제부시장 이 세 사람이 지방선거 전에 만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7년 12월 이때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제보한 그때입니다. 이로부터 석 달 뒤 지난해 1월에 송철호 울산시장 꿈꾸고 있었죠. 그리고 송병기 그때 당시에는 울산교통건설국장에서 물러나서 울산발전연구원인가 거기에 있었을 때고요. 청와대 행정관 이렇게 청와대 앞 식당에서 만났는데 과연 이 모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한 달 뒤에 송철호 시장 선거 캠프가 공식 출범했는데 그때 울산 공공병원 건립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 행정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는 대통령 공약에 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눴다. 그리고 출마 예정자 공약을 논의한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그리고 공약 수립 이런 것 도와주는 것은 분명한 선거 개입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차재현 교수, 네. 이 모임 일단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모임 자체는 성사된 건 다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는 모임의 성격이 문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모임의 그러니까 이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참석자들이 주장하는 바라고 한다면 예. 저는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먼저 지금 그러니까 이 당시 송철호 당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송철호 당시 변호사와 이 송병기 당시 그러니까 그 전직 공무원이었죠. 예. 이 분들이 가서 지금 청와대 딴 이 수석실도 아니고 지금 그 지역균형발전 비서관실의 행정관을 만나서 이야기한 부분이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이야기였다면 예. 특히 그러니까 지금 울산에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그러니까 도전을 하는 그런 광역단체장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 공약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한 상황 정도는 뭐 파악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크게 불법적인 행위라고는 보지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 거기에서 지금 논의됐다는 것이 지금 논의됐다는 것이 공공병원, 울산 지역의 대형 공공병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고 이 부분이 얼만큼 진척되고 있느냐 부분을 물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조차도 사실 대통령 그 공약에 대해서 이행에 대해서 여러 차례 청와대나 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굳이 제가 생각했을 문제는 플러스 알파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 그 선거 기간 중에 이 공약했던 공약 사항의 지금 그러니까 전개 사항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송철호 당시 변호사가 앞으로 향후 시장 선거에 나가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러면 청와대 차원에서 어떠한 것을 조력해 줄 수 있다든지 예. 그런 약속을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까지 발전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관권 선거의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관권 개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그러나 대통령 공약에 대한 설명 정도였다고 한다면 저는 뭐 그것은 여야 모두도 아마 입장을 바꿔 생각했을 때도 다 그 간행적으로 했던 그런 모임이 아니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신부는 자연인이잖아요. 그렇죠. 후보 등록도 하기 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까지 나오는 마당이라 보는 시각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태근 의원 이런 사실들은 어떻게 밝혀지게 되는 걸까요? 지금 언론의 취재가 가장 크지요. 지금 검찰 쪽을 통해서는 거의 지금 보도가 안 나온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당사자들을 취재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엊그저께 고민정 대변인의 첫 발표가 있을 때 SBS의 취재를 통해서 그 제보자가 송병기 시장이라는 게 밝혀졌고, 그래서 지금은 그 언론의 취재 그 능력을 가지고 예. 그 언론사마다 지금 경쟁을 하는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지금 1시간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공공병원만 얘기했다고 그러면 문제 안 되죠. 조금 전에 우리 장 교수 말씀하신 예. 대로 1시간 동안 이게 2012년부터의 공약인데 이것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왜 굳이 이 문제를 얘기를 하냐면 이미 지금 청와대 발표는 신뢰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아까 우리 뉴스와이드 시작할 때 공정하고 신뢰받는 그런 뉴스를 내보내겠다라는 모토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청와대가 어떤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이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투소와 관련해서 백원호는 여러 가지 왔던 투소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공임정 대변인은 SNS에 들어온 제보를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제 당사자인 송병기 부시장은 무슨 소리냐. 전화 와가지고 내가 전화 통화해가지고 알려준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유재수 부시장 것도 감찰 중단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그 전 민정수석은 비서관회의에서 결정했다. 근데 당사자인 박혁준 비서관이 무슨 소리냐. 나는 회의한 적 없다. 조국과 백원호 사이에서 결정한 거다. 지금 이렇게 되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청와대가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왜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신뢰 위기가 온 것이고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예. 수사 결과 어차피 뭐 무한정 수사 안 갈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제 윤석열 총장도 이달 중으로는 마무리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것이 저는 청와대의 올바른 태도라고 보여져요. 예, 그렇지만 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일단 많은 사실을 알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의혹이 더 부풀려지니까. 근데 문제는 예. 청와대가 거의 아니고 말고식의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청와대는 정말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청와대 최종이네요. 발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윤도한 수석이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확인을 못했을 뿐이다. 그런 발표를 하지 말아야죠. 예. 어떤 시각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을 보는 게 참 하늘과 땅 차이일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 지금 해명이 계속 적극적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정태근 의원 지적하셨듯이 좀 바뀌는 것 같고 뭔가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클리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해명이 오히려 더 의혹을 부르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청와대가 모든 걸 반박하겠다. 이런 일종의 이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보면 그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그런 해명을 하면서 오히려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회동만 하더라도 저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력한 여당의 광역시장 후보로 예상되는 분이 선거 5개월 앞두고 만나서 설사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모든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그런 설명을 요구하면 다 만날 거냔 말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그 자체가 선거 개입 논란을 일파만파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송철호 당시 이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 대통령 공약사항의 진척 정도를 파악하는 경로가 반드시 청와대 행정관을 만났어야만 파악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당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고 다양한 파악 경로가 있었는데 청와대 앞에서 저렇게 참모 캠프들까지 대동해서 청와대 행정관을 만난 것 자체가 저는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적절한 만남이었다고 보고 저 시점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시점입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정부의 청와대가 한 가지 중요한 어떤 사실을 잊고 있거나 혹은 경계심이 떨어졌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정부는 전 정권을 국정농단이라는 그 혐의로 탄핵시키고 탄생한 정권입니다. 칼날이 외선 정권이에요. 그만큼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조심성들이 너무 없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저 하나하나가 이제 와서 밝혀지고는 있지만 다 사실은 논란을 부를 수 있고 빌미가 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공약 설명을 위한 자리였다라고 하는데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또 하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공방 녹취를 좀 잠깐 들어보고 패널들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산 짓이 아니고 네.
홍철호 후보하고 논의했을 개연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 이 사람이 1급 참모잖아요. 네네네. 1급 참모인데 그러면 거기 가서 자기가 공을 세우지 않고서 어떻게 자기가 나중에 경제부시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1등 공신을 인정을 받으려면 네. 송철호 후보하고 서로 얘기가 돼야 공신을 인정을 받죠. 자기 혼자 몰래 해놨는데 그 1등 공신을 누가 인정해 주나 해요. 자기가 제보한 줄조차도 모르고 자기가 역할을 했는 줄조차도 모르는데 송철호가 이 사람에게 1등 공신을 인정해 준다. 이게 말이 되나요? 예, 윤기찬 부위원장 한번 들어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청와대 해명 자체가 독특한 시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전과 공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공약을 그러니까 정책이나 어떤 뭐 공약 개발을 위해서 미팅한 거다. 거기에 공무원이 들어가서 설명을 해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전형적인 사실은 그 중립 위반이에요. 저희가 판례가 설시하는. 예. 그러니까 그 자리를 그냥 심플하게 저희가 정리를 한다면 정당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송철호 후보자를 그 당시 후보자는 아니지만 출마 예정자인 그 정당 관계자에게 어떤 정책 결정이나 공약 결정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거기 공무원이 참석을 한 거고. 저희가 판례에서 누누이 말하는 이게 선거 개입 내지 중립성 위반의 상당한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약을 설명하기 위한 거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러니까 이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 부적절했다라는 시각을 만약에 갖고 계셨다면 이게 반복되지 않을 텐데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게 또 반복될 위험이 있다는 게 그게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현근택 부위원장 네네. 시각은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울산의 공공병원 설립 문제는요, 굉장히 울산에서 오래된 사안입니다. 예. 2012년 대선 때 뭐 그 당시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도 다 공약을 내세웠던 것이고, 이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경우도 2017년 6월에 아마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건의를 했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분이 또 2017년 7월에 보니까 민주당 정책위장 만나서 건의했고, 그다음에 11월에 보니까 민주당 울산시당하고 협의를 하고, 어찌 보면 이제 현직 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쨌든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죠. 아니면 뭐 그 정책위 의장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당 관계를 만날 수 있는데 이분은 당시에 어찌 보면 이제 뭐 공식적인 뭐 직책은 없는 거니까 아마 개인적인 뭐 소개를 통해서 만났을 텐데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없던 공약을 이제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공약을 했으니까 내가 공약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울산에서는 어쨌든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거는 아마 모두가 이제 공감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물어보는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 이렇게 정치 관여를 하기 좀 어렵다. 예.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최경철 의원 행정관을 만났어요. 송철호 지금 울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막역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의혹도 커지고 있는데 그 정도 급이면 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 만날 수도 있는데 행정관을 만났다. 그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실무자를 만나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그 울산시 그 후보 캠프 측에서 예. 울산시장에 나온 그 송 후보 캠프 측에서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저는 두고 싶지는 않고요. 예. 어쨌든 청와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슈퍼 권력입니다. 슈퍼맨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힘을 쓸 때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권투 선수가 주먹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후보를 그렇게 만났다는 자체가 구설에 오를 수 있죠. 한번 도와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생긴 적이 많았습니까? 청와대가 신중하지 못했다. 그리고 청와대가 우리 송 부시장과 통화를 했다고 송 부시장이 주장을 했는데 통화를 한 것도 그냥 통화했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찰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남들이 봤을 때는 법적으로 청와대가 저 사람을 통해서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 사찰을 했다. 이런 의심을 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직원들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의 해명은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예. 지금 대통령께서 제대로 감찰을 시키셔서 진짜 진상을 제대로 밝히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청와대에 나오는 의혹 해명은 대통령께서 시키시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비서실장 정도가 전체의 전모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전모를 지금 밝히라고 감찰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최경철 의원 보기에 세 사람이 만났다.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공약 말고. 공약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 내가 이 공약을 내세울 테니까 예. 앞으로 청와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누구나 그런 후보가 많습니다. 청와대 와서 줄을 쓰죠. 근데 청와대가 잘 안 만나주죠. 거의 안 만나줍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 기록에 다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구설수에 오른다는 거죠. 굉장히 청와대가 모험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이 회동이 과연 문제가 있는 회동인가 아니면 정당한 행위인가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제보와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부분을 놓고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은 이미 2016년부터 건설업자 김모 씨가 북구 한 아파트 시행과 관련하여 수차례 울산시청과 울산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었고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하여 울산 시민 대부분에 다 알려지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 또한 일반화된 내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밝힙니다. 그 시중에서 떠돌던 일반적인 얘기라는 말 자체가 순 거짓말이고요. 네. 그거 보니까 대부분의 울산 시민이 알고 있는 얘기라 그랬는데 대부분의 울산 시민 중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모르겠고요. 네. 아, 이거 의도적으로 뭐 송병기라는 사람이 입수를 했다 그러던데 그 말도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말 같고요. 네네. 실제로 자기가 뭘 제보했는지 아무도 모르던 것을 자기가 지어내서 만든 거니까. 아, 지어낸 거다 이렇게 보세요, 시장님? 그거 다 무혐의 됐잖아요. 제보한 전부 다가요. 전부 예. 조작한 혐의를 만들어낸 거죠. 예.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A 행정관은 과거에도 동 제보자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했습니다. 시점과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017년 하반기쯤으로 기억되며 총리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던 중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정태근 의원, 지금 아까도 청와대 발표 좀 문제가 있다 지적하셨는데 제보 관련 부분도 확실하게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잠잠해졌을 일인데. 지금 일단 청와대에서 쓰는 용어 자체가 지금 정확치 않아요. 예. 어떤 때는 뭐 첩보라고 그랬다가 어떨 땐 제보라고 그랬다가 어떨 땐 투서라고 그랬다가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데 제가 지금 오늘 주목하는 것은 오늘 송병기 부시장에 예.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동시에 소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예. 참고인 소환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제가 왜 주목하냐면 오늘 압수수색한 걸 보면은요. 부시장실과 이전에 근무했던 울산발전연구원도 했고 자택도 했고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차량에는 보통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요. 차량에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뭐 하이패스 기계 이런 게 있잖아요. 아하. 사람의 동선과 그 내비게이션 그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한 걸 봐서는 송병기라는 분이 참 단순한 참고인 최초 제보자 이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검찰에서 이미 경찰로 내려간 청와대 문건 원본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런 식의 제보를 하려고 했으면 뭔가 어디서 문서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내용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차이가 있는지 예. 이런 등등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진정으로 그 송병기 차원에서 선거 공작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다르게 청와대 차원에서 뭔가 강권 선거를 하기 위해서 개입한 것인지 이 여부가 갈라지는 문제가 바로 송병기 부시장의 진술이고 예. 거기에 따른 증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송병기에 대한 소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이 압수수색하면서 곧바로 소환하는 것 이것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보통 이제 압수수색을 분석하고 나서 소환을 하죠. 예. 근데 이제 상당히 다른 증거들이 물어볼 다른 예. 증거들이 있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이 사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미 알려진 사건, 알려진 그런 의혹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2016년 지역에 파다하고 네. 지역에 있는 각종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이미 그분 내사를 했을 텐데 내사해가지고 혐의점이 나왔으면 수사로 돼서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났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전에 아마 청와대에 또 투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각 분야별로 나눠서 공정거래위원회로 가고 대검으로 갔다가 내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첩보 내지 제보가 돼가지고 수사가 다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새로운 사실관계 내지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수사가 시도돼서 그 수사가 압수수색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압수수색이었을 수도 있어요. 선거쯤 해가지고. 예. 그 이후에 무혐의 처분이 나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뭐 제보 형태나 형식이나 누가 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때 이미 알려진 사실이 또다시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또 결론이 났느냐.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차지원 교수,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다 아는 의혹이라면 왜 다시 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윤기찬 변호사 주장인데. 근데 저는 지금 그러니까 송병기 부시장이 이야기하는 이미 알려진 의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송병기 부시장이 그러니까 청와대 그러니까 뭐 제보를 했던 아니면 청와대 측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청을 받았던 그 시점에는 울산 시민들 중에서 이 의혹을 많이 알고 있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당시 지역에 있는 언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도하기 전이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알려진 의혹은 그럼 과연 이 알려진 의혹을 아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는 거죠. 후노죠. 누가 알고 있는 거냐죠. 그러면 송병기 부시장은 그러면 이미 알려진 의혹인데 자기만 알고 있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의혹을 자기가 이미 알려진 의혹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있는 또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지어냈을 수도 있는 그런 의혹이었다고 한다면 왜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의혹을 그러면 딴 데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물어본다고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현직 광역시장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본인이 전직 공무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신의 그러니까 말이 갖고 올 정치적 파장 그런 부분들 분명히 알 수 있는 분인데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울산 시민들이 다 아는 의혹이 아니라 일부 극소수만 아는 그리고 본인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의혹을 지금 청와대에다가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근거는 무엇이었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오늘 검찰이 소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송병기 부시장에게 물어볼 부분은 이 의혹을 당신은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었던 근거는 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이 조사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근택 부위원장, 네. 이 시점에서 조금 궁금한 것도 짚어볼 만한 게 왜 이 시점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착수에 들어갔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아마 이게 뭐 하명 수사 논란으로 인해서 조국 장관과 뭐 관련된 거 아니냐. 조국 장관이 당시에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어떤 개인 뭐 가족 문제 이런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인가 두 번 소화했는데 아마 진술거부권 행사한다. 예. 이래가지고 조만간 뭐 기소를 하든지 영장 청구를 하든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감찰 무마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수사를 뭐 울산시장 예. 수사를 제한 거 아니냐. 처음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국 장관 관련 수사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돌아가는 추세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수사 관련 별건 수사로 시작한 것 같지만 오히려 조국은 쑥 들어가고 그렇죠. 더 막 덩치가 커진 느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가장 논란이 많은 게 이 첩보 생산을 누가 했느냐. 예. 그리고 이제 검찰 발은 아닙니다만 언론에서 보면은 단순한 첩보, 진정 그 내용,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기한 사람의 단순히 그 내용이 아니라 뭔가 가공을 했다. 법적으로 좀 세련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군가 법률 전문가가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조언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결국은 아마 이제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이 내용은 아직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입수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아마 4페이지를 공개하면 다음에 제가 보기엔 아마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그 첩보 문건이 맞다 안 맞다라고 저는 말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전 같으면 이게 아니다 하면은 뭐 다른 게 있다는 거니까 그럼 검찰이 공개해라.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잖아요. 예. 또 맞다 그러면 별거 아닌데 이거 가지고 그동안 계속 수사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예. 근데 저는 아마 검찰이 침묵을 유지하면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목을 조르는데 윤석열 총장 잠시 우리가 좀 짚어보겠지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악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잠시 뒤에 패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고요. 자, 지금 현근택 부위원장이 첩보 문건 얘기했는데 이 첩보 문건을 공개만 하더라도 정말 어떻게 해서 이런 제보가 이루어졌는지 정말 첩보였는지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확보한 거기 때문에요. 자세히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습니다. 입수 시점은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시점이니까요. 네. 대략 한 달 정도, 예. 그 정도 전후한 시점입니다. 법률적 판단 내용도 없고 예. 경찰이나 검찰에 어떻게 뭘 하라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지역에서 떠돌고 있다. 의혹이 상당하다. 뭐 이런 정도의 그냥 제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제보자가 송병기 부시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인사비리에 관련된 내용을 너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내부 공무원일 가능성이 높다. 그 내용이 굉장히 줍니다. 박원석 의원, 여당 예. 의원도 입수해서 볼 정도면 공개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홍익표 의원이 오늘 공개해서 기자회견까지 한 저 문건이 검찰이 경찰로부터 예. 이 전달받아서 가지고 있는 문건과 동일한 문건인지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동일한 문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게 송병기 부시장의 증언 내용, 그러니까 제보 내용일 가능성도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이제 하명 수사나 어떤 의도성을 가진 문건인가 아닌가는 문건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기술됐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전달 주체와 전달 경로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송병기 전 부시장과 청와대의 해명이 좀 상반된 측면이 있어요. 송병기 전 부시장은 행정반이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그냥 해줬다라는 거고 청와대 측의 해명은 SNS로 제보를 받아서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보고해서 그게 이제 경찰청까지 내려간 거다.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는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가 먼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왔다는 얘기인 거고 후자는 그냥 제보를 받은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의 향후 이 방향은 어떤 의도에서 어떤 전달 경로를 통해서 그 제보가 내려갔는가 이거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경철 의원, 윤도한 수석은 만약에 송병기 부시장이 동의한다면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홍 대변인이 예. 원하는 것은 그거죠. 청와대와 이번 사건을 꼬리를 끊겠다는 거죠. 청와대와 이번 사건은 관계가 없다. 그냥 청와대는 들어왔길래 그냥 이첩했을 뿐이다. 무슨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했느냐. 예. 이것을 밝히고 싶은 게 홍 대변인의 생각인데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송 부시장이 혼자 덮어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와 지금 일관되게 다른 이야기를 자꾸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 그랬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자주 나한테 이런 취지로 물어봤다. 결국 청와대가 원해서 준 것인데 내가 가져간 것 아니다. 결국에는 송 부시장은 최대한 청와대를 넣고 자기는 빠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불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송 부시장은 이번 사안에서 부시장이라는 자리를 받았습니다. 대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 부시장이 엄청나게 큰 공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가 과연 제대로 치러진 것이었는지 중립되게 치러진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안이 자꾸 일파만파로 커진다는 겁니다. 송 부시장이 그냥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지금도 야인으로 지낸다면 송 부시장의 역할이 별로 없었고 큰 부정선거라는 의혹도 받지를 않죠. 하지만 저분이 너무나 큰 대가, 민선 시장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리가 부시장 자리입니다. 저것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작은 불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불이 굉장히 크게 번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누구도 불을 못 끄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지금 이 불을 누가 질렀는가?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도 그렇고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논란도 그렇고 이 논란의 핵심에는 검찰과 경찰의 불신, 갈등 이런 게 자리하고 있습니다.